그 대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휴가가 되면 자꾸 자연을 쫓아서 휴가를 떠나고, 자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휴가 때 도심을 향해서 오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최적의 자극을 유지하려고 해요. 도시건축적으로 보면 자연물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그 자극을 다운시켜준다고 하고, 인공물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자극이 과하게 된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일정한 자극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36.5도라는 그런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대도심에는 인공물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자극을 다운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연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주거단지 내에 소공원 그런 것들을 봤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전문용어로 보니까 비오톱이라고 그러거든요. 주거단지 내에 비오톱을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습지공원처럼 수생식물도 있고 거위도 막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왜 생겼냐?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느냐? 결국에는 그게 사람들의 니즈이기 때문에 회사들이 표현하는 거거든요. 생태 습지공원과 주거지에 공존할 수 있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 대도시에서, 특히나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대로 말해가지고 굉장히 밀도가 낮은 외곽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안 날 수 있죠. 온천지가 자연이니까. 그런 데는 반대로 어떤 인공물의 밀도를 높임으로써 그런 걸 유지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서울이나 부산 같은 그러니까 대도시 인공물의 밀도가 센 데들은 자연적인 요소를 줌으로써 효과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탄소 고정량은 뭐냐면은,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보면 결국에 그러니까 탄소가 이제 발생되는데, 그 탄소의 발생량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 탄소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자연을 활용하는 거죠. 자연을 보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자연을 함께 하는 거죠. 자연을 보존함과 동시에 주거민들이나 지역 주민들 혹은 시민들이 그걸 함께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지금의 그런 세계적인 추세는 있잖아요. 자연을 보존하자는 입장이고요, 어떤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입장. 그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그런 논리가 항상 대립이 되거든요. 최근에는 두 가지가 타협을 보고 그리고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새만금 같은 데가 아주 좋은 사례 같은데, 갯벌을 보존하자고 하니 지역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렇다고 지역을 좀 살리자고 하니 갯벌을 보존하자고 하는 환경론자들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새만금 보면은 결국 이게 서로가 타협을 보면서 간다는 거죠. 요즘에 건축 쪽에서 녹색 건축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개발을 하는데 탄소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탄소를 중화시켜주는 방법이 결국에는 이제 그 자연적인 요소밖에 없는 거죠. 어느 하나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방법보다는 그런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쪽으로 서로 타협해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차 산업혁명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이제 3차 산업혁명 때 개인한테 PC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내가 현장을 직접 가지 않고 한 자리에서 모든 걸 국제적인 업무를 다 할 수 있었듯이, 결국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은 그런 상황 자체가 공장으로 가는 거죠. 전부 다 사람이 거기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AI가 알아서 다 하고, 사람이 필요 없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자국으로 되돌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리쇼어링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다양한 품종을 생산을 소량 생산한다. 한 명 한 명 맞춤형 생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소량 생산을 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나온 거거든요. 기존에 어떤 주거가 생기게 되면은 101호, 102호, 303호, 304호 거의 다 유사한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스마트 빌리지가 전부 다 한 명 한 명한테 맞춤형으로 돼서 집이 아파트지만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코에피시티가 굉장히 실험적인 게 뭐냐면은, 한 명 한 명의 그런 생활하면서의 그런 모든 데이터들이 다 그게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좀 더 나은 그런 주택을 공급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취지는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주택의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도시가 제대로 흘러가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각각의 마스터 플랜 혹은 더 큰 범위로 이제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어떤 존마다 주된 기능을 부여해야 돼요. 그 주된 기능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의 인프라가 잘 깔려 있어야 되죠. 도시를 끌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그 도시의 시민이겠죠. 그 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적재적소에 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갖다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탁상 행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역 주민들과 서로 미팅도 하고 협의도 하고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부여가 되고 기능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에요. 어떤 도시의 작은 기능부터 큰 기능들까지 이렇게 잘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도시의 기능입니다. 도시가 풍요롭게 되려면요 인공물하고 자연물, 부산 같은 경우는 수변 공간도 많고 녹지도 산도 많다 보니까 신소 공간들 부화롭게 가서 살기 좋은 도시가 돼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류가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도 부산이고 해외로 나가는 것 또한 부산이란 말이죠. 부산이라는 도시의 지리적 환경 자체가 그게 최적화되어 있어야 돼요. 부산과 인천 이렇게 두 군데서 양분하지 않습니까? 부산이 모든 도시 중에서 상당히 좀 개방적인 도시잖아요. 그런 특성들을 잘 살리는 게 당연히 좋죠.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생기는 것보다는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정체성을 보다 더 강하게 만드는 것도 저는 그게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